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 자주 하시나요? 만약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저는 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 밤마다 잠들기 전에도 후회.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읽은 후 저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말로 20년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마이너스 마크 트웨인이 가르쳐준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때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만약, 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더 심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20년은 오롯이 만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저를 짓눌렀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다른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후회 대신 감사를, 만약 대신 지금을 삽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후회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작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웠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탄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 후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3,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서울에 계셨고 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부산? 그건 너무 멀어. 가족들도 힘들어할 텐데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승진 대신 익숙한 서울을 택했습니다. 그 자리는 제 동기였던 김 과장에게 갔습니다. 김 과장은 부산으로 내려갔고 5년 후 본사로 돌아왔을 때는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부산에 갔다면 나도 지금쯤 임원이 되었을 텐데, 후회는 눈덩이처럼, 두 번째 후회는 결혼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녀는 똑똑하고 활발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소극적이어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순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다투기도 했고, 육아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녀.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SNS에서 그녀를 찾아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더 깊어졌습니다. 경제적 결정들 45 IMF 직후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대출받아서라도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만약 더 떨어지면? 빚만 남으면 어떡하지?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그 아파트는 3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50살 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만 빌려줘. 꼭 갚을게. 이자도 쳐줄게. 고민했지만 친구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3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하지 않은 것들의 목록. 승진 기회를 거절한 것. 좋아했던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 이것들 외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해외 이민 기회를 거절한 것. 대학원에 가지 않은 것. 창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나이가 들수록 후회의 목록은 길어졌습니다. 60이 넘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 후회가 깊어질수록 저는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좀 이따가라고 미뤘습니다. 머릿속은 과거의 후회로 가득했으니까요. 아내가 여행을 가자고 해도 귀찮아라고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모임을 하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집에서 TV만 보거나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가족들의 고통, 제 후회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곳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있죠. 저랑 같이 있어도 당신은 혼자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불만투성이에요. 내가 뭘 해도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아빠랑 이야기하면 힘이 빠져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화나 있어요? 무서워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후회가 제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강마저 나빠지다. 60이 넘어서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고 당뇨 진단을 받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큰 병 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라고요? 어떻게요?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약통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텐데. 절망의 끝. 63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 어깨. 이게 나인가?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모든 선택이 잘못됐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후회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우연한 발견.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놀러와서 책 한 권을 놓고 갔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명언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명언 따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펼쳐봤습니다. 여러 유명인들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링컨, 간디, 처칠. 그러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닻을 올려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항해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20년 후에 나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20년 후 저는 지금 63입니다. 20년 후면 83. 그때의 나는 지금이 나를 보며 뭐라고 할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가 20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듯이 20년 후에 저도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63살 때 뭐라도 시작했다면, 만약 그때 후회만 하지 않고 도전했다면, 만약 그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20년 후에 저는 또다시 만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부산 발령을 거절한 것, 하지 않은 일,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 하지 않은 일,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 하지 않은 일, 창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일,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 않은 일, 제가 후회하는 대부분이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후회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도우려 했던 제 마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후회는 도전하지 않은 것이구나. 시도하지 않은 것이구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20년 후에 저는 어떤 사람일까? 또다시 후회로 가득한 80대 노인일까? 아니면 도전하고 시도했던 것들을 추억하는 만족스러운 노인일까?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닻을 올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과거의 항구에 정박한 채 마냥만 되뇌일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바꾸겠다. 남은 인생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다. 첫 번째 도전 가족에게 솔직해지기. 다음 날 아침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한 건 아마 몇 년 만일 겁니다.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나는 과거에만 살면서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참았겠네요. 우리는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달라요. 오랜만에 편안해 보여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고 싶었던 일 찾기.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림 그리기.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했지만 포기했다. 악기 배우기.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 글쓰기. 일기를 쓰고 싶었다. 봉사활동. 남을 돕고 싶었다. 여행.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목록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동안 저는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무슨 그림이야. 이 나이에 기타를 배워서 뭐해. 글은 작가들이나 쓰는 거지. 하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년 후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20년 후 83살의 저는 뭐라고 할까? 만약 63살 때 그림이라도 시작했다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 그림 수업.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수채화 교실. 첫 수업 날 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재능도 없는데.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즐기는 겁니다.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과 하나. 형편없었습니다. 삐뚤삐뚤하고 색도 이상했습니다. 옆 사람의 그림은 훨씬 나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괜찮아. 처음이잖아. 계속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리고 정말로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제 그림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과거의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종이와 붓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아, 할아버지랑 놀이공원 갈래? 손주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정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손주를 외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풍선을 사주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정말 밝아요. 오랜만에 행복해 보여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행복은 현재를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도전 일기 쓰기.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쓰지?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하지만 쓰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기록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 수업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다.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좋다. 아내와 산책을 했다.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일기를 쓰면서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복들을 저는 그동안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묻혀서 6번째 도전 봉사활동,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과거에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의 변화.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작년에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혈압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면증도 나아졌고 소화도 잘 됐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젊어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이 바뀌니 몸도 바뀌었습니다. 관계의 변화. 딸이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셨는데 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오는 게 즐거워요. 손주도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집 가면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림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림 교실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박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우리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즐기니 사람들이 제 곁으로 모였습니다. 마음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산에 갔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었지. 친구들도 만났고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부산에 갔어도 다른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했어도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을 샀어도 다른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의 발견. 일기를 읽다가 놀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손주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전에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후회 대신 감사를 세는 삶.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림 교실의 김 선생님. 그림 교실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70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참았죠. 예술을 좋아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후회만 안고 갈 거라고. 그래서 7-9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늦게 시작한 걸요? 물론 조금은 아쉽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입니다. 만약 시작 안 했다면 지금도 후회했을 테니까요. 김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봉사활동의 이 할머니, 급식 봉사를 하면서 만난 이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배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네. 자네도 고생이 많아.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0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외롭기는 젊었을 때는 외로웠지.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자식들도 말을 안 들었고 그때는 매일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후회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감사해. 그때 힘들었던 게 다 의미가 있었더라고.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외로움도 잘 견디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됐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직 젊어. 지금부터라도 후회 말고 감사하며 살게. 그게 행복의 비결이야. 80이 넘은 할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박할아버지.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서 만난 박할아버지. 75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악기 케이스를 들고 계셔서 물었습니다. 혹시 음악하세요? 응, 색소폰. 3년 전에 시작했어. 70에요? 그래.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결정이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내가 먼저 떠났어. 그 후로 삶에 의욕이 없었지. 매일 후회만 했어. 아내한테 더 잘할 걸,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걸.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어. 이렇게 후회만 하면 아내도 슬퍼할 거라고.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색소폰을 시작했지. 지금은요? 행복해. 완벽하게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하는 동안만큼은 슬픔도 후회도 잊어.
그리고 매주 요양원에 가서 연주 봉사를 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치유였습니다. 닻을 올리는 용기.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닻을 올려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저에게 안전한 항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함이었습니다. 익숙한 후회, 익숙한 불평, 익숙한 슬픔. 그것이 제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후회도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가 무서워서 안전한 항구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닻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후회를 떠나 낯선 도전으로 항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하지만 항해를 시작하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쁨. 안전한 항구에 머물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 탐험하고 발견하는 삶. 마크 트웨이는 또 말했습니다. 탐험하라. 발견하라. 63살에 무엇을 탐험하고 발견할까 싶었지만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즐거움, 봉사의 보람, 손주와의 행복한 시간, 아내의 소중함, 일상의 작은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도전하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즐기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 꿈꾸라고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60 넘어서 꿈이라니. 예전에 저는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제 꿈은 소박합니다. 70살까지 그림 개인전을 여는 것. 손주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꿈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20년 후의 당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때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또다시 만약 그때 뭐라도 시작했다면 일하고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때 용기 내서 시작하길 잘했어라고 감사하고 계실까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후회는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과거를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하지 마세요. 70에 색소폰을 시작한 박할아버지처럼 7-9의 그림을 시작한 김 선생님처럼 63의 인생을 바꾼 저처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림 교실에 등록하는 것,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1년 후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만약이라는 단어 대신 지금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만약 그때 시작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자. 만약 그때 달랐다면, 지금부터 달라지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크 트웨인의 말.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변화하세요. 20년 후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20년 후 당신이 오늘을 감사하게 기억하도록. 제가 드리는 약속.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64살, 65살. 나이는 계속 먹지만 꿈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 대신 감사로 가득한 노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크 트웨인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실패입니다. 20년 후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